AI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마켓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물건을 팔고 노출을 시켜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영상들을 봐주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KDP에서 뭐 책을 파신다거나 자동 블로그를 이용을 하신다거나 워드프레스든 아니면 온라인에서 웹사이트를 만드시든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시든 이제 온라인이 없으면 비즈니스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고, 제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트래픽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사이트든 많이 들어오지 않는 사이트든 거의 50대 50이에요. 핸드폰으로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핸드폰이 아닌 다른 디바이스로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반반이기 때문에 이런 AI라든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것도 다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걸 많이 업데이트 하시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계속 올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겠다. 데일리 뉴스처럼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올리는 건 아마도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못 올릴 수도 있겠지만 좀 될 수 있으면 이런 커뮤니티에다가 계속 글을 올리고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요. 들어와서 한 번씩 봐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올린 거예요. 방금 이쪽에서 올린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아티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대충 써져 있는 게 오픈AI의 소라는 텍스트 및 비디오, 대비디오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목표는 월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게 약간 충격이긴 했어요. 예전에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진짜 그런 게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어떠한 셀러 일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거기에 관련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으려면 좀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런 셀러들이 적어놓은 이런 글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하게 돼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레딧 이런 곳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정보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레딧도 이제는 AI 쪽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레딧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글을 적어서 정보들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토대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빅데이터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소스라고 생각이 너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업체들은 전부 다 이런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이런 회사들이 정말 돈이 되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책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돈이 됩니다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면서 그래,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AI가 하나 터지면서 이렇게까지 다 너도 나도 자기네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AI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약간 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선 이 글에서는요, 2034년까지 인공 일반 지능 달성, 양자 컴퓨터 AI의 융합, AI 기반 슈퍼휴먼의 잠재력, 로봇과 로봇의 사회 통합, 정부 및 집행기관에서의 AI 활동 등의 발전을 구상하면서 향후 10년간 AI의 주요 동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이제는 로봇도 나올 거고, 나 닮은 로봇도 나오고, 나 닮은 로봇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근데 벌써 지금 AI하고 같이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챗GPT 이런 거 들어가서 보시면 대화 버튼 누르면 같이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그렇게 가능한데 이제 이거를 로봇에다가 집어넣어서 서로 대화하고, 이미 지금 나와 있지만 진짜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막 나온다고 하니까 우선 우리가 생활이 윤택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정말 도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빨리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은 소라로 만든 영상이에요. 이게 다 AI가 만든 영상이에요. 타이핑을 하고 있는 강아지를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비디오 움직이는 것까지 이게 다 그냥 100%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소라가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뉴스, 어저께 뉴스인가? 그 뉴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는 그 챗봇에서 먼저 출시가 된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직 언제 출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영국 일자리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한 그 내용인데요. 제가 전부 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PDF 파일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셔서 만약에 이 영어 보시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웹사이트 중에서 deepl.com
닷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번역을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뭔가 대화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건 이미 AI 챗봇이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 주위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챗봇을 이용을 해서 CS 쪽을 좀 많이 사람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해요. 그 랭귀지 모델 이쪽도 굉장히 뭐 트랜슬레이션이라든가 뭐 한국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이제는 뭐 AI가 전부 다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선 이건 영국에 관련해서 쓴 거지만 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뉴스 아티클이 나왔어요. 우선 제일 위험성이 있는 그쪽이 다 비즈니스 분석가 이쪽이에요. 재무관리자,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사. 이거 뭔가 번역이 잘못됐네요. 심리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구매관리자 및 이사 뭐 이렇게 돼 있고, 보험계리사, 비즈니스 및 금융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비즈니스 및 관련 준 전문가 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컨설턴트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챗GPT라든가 이 AI 쪽이 굉장히 더 발전이 많이 되면 얘네들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습득해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그런다면 저 같은 사람도 컨설턴트 뭐 이런 강의하고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리고 비즈니스 분석가 이런 분들도 아직까지는 AI를 이용할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앞으로는 정말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어 캐나다 비행기 이 회사에서 챗봇을 이용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유저한테 줬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승소를 했다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회사에서 챗봇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의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AI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잖아요. 에어 캐나다 뭐 이런 곳에서도, 큰 업체에서도 챗봇을 잘못 이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직까지 AI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뭔가 보완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CS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사람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CS는 아직까지는. 요즘에 이 웹사이트를 좀 홍보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그런 사이트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소개시켜주는 그런 큰 업체들이 이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많이 소개를 시켜주는데, 플리키라는 사이트예요. 글을 적으면은 영상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거를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이용을 해서 이런 AI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그전 영상에서 익스플로이라는 챗GPT에서 나온 마켓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찍었을 때도 인비디오 AI 요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이거랑 그 똑같은 건데 우리가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마케팅용 이런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주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 퀄리티만 괜찮다면, 그리고 정보만 좀 유익하다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월마트에다가 물건을 만약에 팔게 되면은 광고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월마트 안에서도 월마트 광고가 따로 있는데, 근데 그 광고 그 기능들이 진짜 너무 없어요. 우리가 광고를 돌려도 어떠한 키워드로 노출이 돼서 그 키워드를 좀 더 노출을 시킨다거나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게 이 월마트 셀러들을 위한 광고 쪽인데,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메일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게 업데이트 됐다,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마존만큼 좀 편안하게 광고를 돌릴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키워드에 관련해서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그런 이메일을 오늘 받아서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제가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린트 온 디맨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나만의 그런 디자인을 만들고 싶을 때 쓰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 사이트로 가게 될 건데, 지금 무료로 요거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폰트가 마음에 드시고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요걸 그냥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나누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렸던 게 제가 드롭시핑에 관련된 이런 제품들 이미지하고 좀 올렸어요. 이거는 drop.com인가? 뭐 그런 웹사이트에서 저한테 보내준 그런 뭐 이메일 이쪽인데, 제가 자세히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약간의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었어요. 스마트
이거는 항상 잘 팔리는 제품들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너무 제품들이 많고 셀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 셀러들이 아무래도 아마존 이런 데 너무 지출을 많이 해놔서 윗상단으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올라가게 되거나 제대로 마케팅을 해서 팔게 되면 굉장히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뭐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실 때는 약간의 다큐멘트라든가 이런 게 조금 필요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웹사이트에서 만약에 파시는 거라고 하면 아니면 뭐 이베이라든가 아니면 월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뭐 드롭시핑이라든가 이렇게 물건을 파실 때 마케팅만 잘 하시면 아니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을 하셔서 물건을 파시고 그러시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피트니스 앤 웰니스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에 관련된 거는 월드프레스 사이트 이런 자동 블로그를 이용을 해서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도 좀 노출이 되고 색인이 되고 그래서 좀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반면에 건강 쪽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올려야지만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거든요. 건강 쪽은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런 쪽은 아마존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우선 파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드롭시핑이라도 좀 더 빠르게 배송이 가능하다면 아마존을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마존은 구글에다가 거대한 돈을 써가지고 구글 위에서 윗상단에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이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어떠한 열을 잰다거나 아니면 당뇨 이런 기계들 있잖아요. 이런 혈당 재는 이런 제품들을 만약에 판다고 하면 차라리 아마존에 올리시고 아마존에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리뷰라든가 피드백을 잘 받으시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 마케팅, 웹사이트 컨텐츠 마케팅은 제일 마지막에 미루시고요. 구글에서 빨리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미리 이용을 하시고 거기서 노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웹사이트 컨텐츠 쪽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재택근무라고 하죠. 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일을 하셨어요. 회사로 나가지 않고. 근데 그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재택근무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 동생 같은 경우도 100%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에 관련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부품들 많이 구매하고 자기 방 꾸미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친구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진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집에 관련된 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오피스 이런 제품들이 잘 팔려요. 근데 원래 잘 팔렸지만 코로나가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꾸준히 잘 팔리는 쪽이 이 홈 오피스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리스트 안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롭시핑을 시작을 했을 때 알리 드롭십이라는 플러긴을 이용을 했어요. 월드프레스 플러긴을 이용을 해서 드롭시핑 사이트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뭐 90%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려봤고요. alidropship.com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는 알리 드롭십하고 그 자매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쪽인데 셀비아라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좀 더 배송이 빠른 미국에서 제품이 있는 그런 것들로 드롭시핑을 하는 그런 사이트이긴 한데 여기에서도 40% 디스카운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기다리실 수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 정도 되면 그때 막 세일을 엄청 때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구매를 하셔도 되고 지금은 월드프레스 만드시고 트래픽에만 뭐 컨텐츠 만드시고 소셜미디어 마케팅 이런 거 하시면서 좀 트래픽 쪽에만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되기 전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 웹사이트를 볼 때 그때 드롭시핑을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로크라는 데가 새로 생긴 데인데 이쪽은 챗 GPT가 지금 너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용을 하시든 굉장히 느려요. 특히 한국 아침하고 점심시간이 제일 느리더라고요. 챗 GPT 이용을 할 때.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점심, 초저녁까지는 스피드가 되게 빨라요. 근데 이제 저도 뉴욕 시간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 뉴욕 시간으로 저녁 시간은 굉장히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간은 완전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홍보를 하는 게 챗 GPT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답도 잘 써주고 빠르고 너무 좋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근데 좀 다른 좀 거대한 이런 AI를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쪽을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뉴욕을 보고 있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로크라고 우선 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그로그인가? 그거하고는
거는 다른 거고요. 이건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AI 다른 회사입니다. 연락이 한 통 왔었는데 아침에 엔비디아가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항상 뭘 발표를 할 때 확 떨어지거나 막 그래요. 엔비디아 주식이 확 떨어졌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670불이더라고요. 한 주 구매할 때마다 한 주에 670불이더라고요. 근데 제 유닛 가격이 126불이에요. 제가 이거 산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126불인데 이게 670불까지 점프를 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좀 점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산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엔비디아라든가 IBM 쪽도 그렇고 AI 쪽으로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테크 주식들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떨어졌길래 그거를 좀 구매를 몇 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사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AI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만 아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어떤 다른 분한테 연락이 하나 왔어요.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잠깐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비디오 영상에서 하는 말들은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유튜브 쇼츠라든가 뭐 틱톡을 이용을 하든 그런 영상들을 만들었을 때 어디언스, 사람들이 보는 노출되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요만큼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트래픽이 돼서 내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사람이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단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것도 같이 나누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집어넣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웹사이트 처음 만들면은 마케팅은 광범위하게 이곳에서도 올리고 저곳에서도 올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근데 그중에서 우리 웹사이트 들어오는 거는 정말 반의 반도 안 되고요. 그 반의 반에 안 되는 그분들이 세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말 1% 이내거든요. 2%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처음에 사이트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쉽지 않은 여정은 분명히 맞는 거지만 이 사이트가 좀 더 컨텐츠도 많아지고 사람들하고도 많이 소통이 많이 돼서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큰 회사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간에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는 독일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 AI 및 클라우드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는 스페인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에 걸쳐 스페인의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21억 유료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엔 인프라를 넘어 스페인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올린 이유가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마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마존 셀러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아마존이 제일 돈이 되는지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제 첫 번째가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서 제일 세일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영국이고요. 세 번째가 독일, 네 번째가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게 숫자가 약간씩 변하긴 하지만 근데 미국 아마존이 월등히 제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곳이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미국 아마존에 들어와서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또 독일에서 그렇게 좀 돈이 많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독일에다가 AI 쪽으로 조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투자를 했고 이제는 스페니쉬라고 하잖아요. 스페니쉬는 제가 이것도 제가 밑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미국 아마존에다가 키워드를 리서치를 하고 그 키워드들을 아마존 제 리스트에다가 집어 넣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KDP 하시는 분들도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니쉬 글자들이 생각보다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쳐요, 사람들이. 미국에 워낙 많은 스페니쉬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어로 치시는 것보다 자기네들 언어로 스페니쉬로 쳐서 미국 아마존에서 물건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셀러들이 저를 포함해서 스페니쉬 이런 단어들을 리스트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영어권이니까 뭐 따로 뭘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본은 좀 뭔가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일본에서 아마존 쪽에서 물건을 팔다 보면은 우선 세금이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 제가 물건을 일본으로 가져다 가잖아요. 갖고 가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금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세금보다도 일본에서 물건을 팔면은 뭐 캐시로 받기도 하고 체크로 받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받기도 하고 아마존에서 뭔가 온라인 쪽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발전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에다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마켓이 이렇게 돈이 흐르는 쪽이 이쪽으로 많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주 내내 계속해서 이메일도 받고 뉴스도 계속 뜨고 하는 게 요건데요. 이제 구글에서 구글 쇼핑 할 때도 AI로 쇼핑을 하게끔 만든다고 해요. 지금 벌써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AI한테 이러이러한 제품을 갖고 싶어 이런 걸 좀 찾아줘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해줘요. 녹색 치마에다가 뭐 위에 이런 게 있고 이런 뭐라죠 레이스가 달렸고 이런 거를 막 얘기해주면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 그 생성한 거를 토대로 제품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된다고 이제 다 돌아간다고 구글도 다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라 같은 뭐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글만 쓰면 영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제품 만약 이런 드레스를 판다고 하면 이 드레스만 업로드를 해주면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이 직접 입고 뭐 이런 드레스를 입고 해변가를 걷는다거나 이제 이런 영상들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델을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이 된다면 마케팅용으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미드저니랑 지금 파트너를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코라는 이미 지금 챗GPT 그런 이미지들 그거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무료로 생성을 할 수 있게 이미 코라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좀 이미지 퀄리티가 그렇게 아주 좋진 않아서 좀 너무 만화처럼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니면 좀 이렇게 손가락이 막 항상 10개 이렇게 손가락 5개가 아니라 10개에서 6개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많이 좋아졌지만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지금 버전 6이 나왔거든요. 너무 퀄리티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미드저니 플러스 소라 이렇게 두 개를 합쳐버리면 진짜 대단한 거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용을 해봤지만 미드저니만큼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해주는 곳을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드저니를 아예 1년치씩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게 트위터하고 파트너를 맺는다고 하니까 뭔가 어떠한 시너지가 날까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여기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어저께 이메일을 받은 것 중에서 눈에 확 튀었던 거 그리고 이게 제일 메인 토픽이더라고요. 북한도 챗 GPT를 이용을 해서 링크드인 이런 데 사이트에서 IT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 스캠을 막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대요. 근데 너무 참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이 북한 사람들도 챗GPT를 이용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제미니 이름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너무 헷갈립니다. 제미니인지 절민인지 처음에 절민인 줄 알았는데 제미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구글 제미니가 나온 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챗GPT랑 제미니 구글 제미니하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코딩 쪽으로 가면은 챗GPT가 훨씬 좋다라는 의견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2월 20일이죠. 어저께 업데이트된 건데 파이썬 코드를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됐습니다. 제미니에서 아주 챗 GPT를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글 제미니 이쪽을 이용을 해서 책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책을 다 썼고 그거를 이제 AI한테 가져가서 조금 더 수정을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람한테 그걸 다 보내줘서 좀 수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했다면 지금은 AI한테 수정을 좀 해줘. 그러면 알아서 수정을 다 해주는데 챗 GPT보다는 지금 제미니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구글 쪽으로 하고 있는데 구글이 괜찮더라고요. 이 제미니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글로 책을 만드신다면 한글로 만드시고 아직 구글 제미니가 한글을 완벽하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좀 잘 못 써줄 때가 있어서 디플이라든가 이런 번역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를 이용을 하셔서 영어로 좀 바꾸신 다음에 그 바꾼 영어를 AI한테 갖다 주면 AI가 또 쫙 정리를 해서 책을 새롭게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림책만 내시지 마시고요. K2P에다가 이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몇 개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새로운 정보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런 거를 또 보고서 뭔가 우리 비즈니스에 적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정말 하루 반나절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도 계속해서 올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